새빵이도 다이어트 하나요? 저는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치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은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뭐 충분히 날씬하시지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는 보통은 굶습니다. 안 먹으시는구나. 네, 굶는 게 정말 최고의 효과예요. 물론 굶는 걸로 빼면 요요가 정말 잘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자기 몸무게로 돌아와 있는 마법이 펼쳐지기 때문에 요새는 급격한 다이어트에 신경은 크게 안 쓰고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테니스 치시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모델 같은 몸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좋아하는 시대지만 저는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진이 같은 경우에는 빵을 진짜 좋아해서 별명이 새빵이에요. 맞아요. 새빵이도 다이어트 하나요? 저는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하시는 거죠? 빵 다이어트? 네, 치킨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먹기 위해서 치킨을 밤에 시켜 먹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 가지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확실히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건강한 내 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챙기고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비법이? 비법 없습니다. 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생각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확실히 진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부분 군살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운동은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의대 때는 댄스 동아리 했었잖아요. 맞아요. 춤을 또 잘 추세요. 좋아하죠. 근데 댄스 동아리 할 때는 이제 춤출 때 막 팔이 출렁거리고 이러면 조금 민망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노출도 살짝 있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때가 섹시한 옷을 입어보는 그죠. 그런 시기랑 앞두고는 다이어트 바짝 하곤 했었는데 뭐 그럴 때 해본 거는 레몬 디톡스 이런 거 있잖아요. 레몬 그 물만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공부할 때 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이 없으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좀 하다가 말았고. 근데 제가 살이 정말 많이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2주 만에 6kg가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2주 만에? 아파서 빠진 거 맞아요. 아닌가요? 그때 제가 동티모로에서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댕기열에 걸리면은 정말 배멀미하는 것처럼 구역감이 정말 심하게 들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룸메이트들이 음식을 시작하려고 스토브에 불을 딱 켜고 기름 두르는 순간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어도 매실거려가지고 잘 못 먹고 그렇게 막 1, 2주가 되니까 6kg가 한순간에 빠지더라고요. 그때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과 식이 조절이기는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기에는 관절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식욕을 조절하는 게 자기 본인만의 의지로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 조절이랑 운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만으로 체중을 조절하는데 한계를 느끼신다 하시면 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근데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검증된 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결코 뭐 약을 권유드리고 권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잘 모르시고 남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이어트 약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약까지 있냐면 심지어 미뇨제라고 해서 온몸의 물을 쭉 빼줘서 몸무게를 줄여주는 약도 있고 그리고 변비 완화제라고 해서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서 몸무게를 줄여주는 약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신장이나 간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걸 잘 확인을 하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뇨제로 물을 빼서 살을 뺀다? 그럼 사실 살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체중은 줄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물만 나가고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장염 다이어트 같은 거네요. 맞아요. 장염 걸리고 시름시름 아프고 나면 한 2, 3kg가 빠져 있으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살이 빠진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 탈수되면서 그렇게 체중이 감량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약들을 사용한 경우에 특히 약을 끊고 한 2주만 지나도 네. 원래 몸무게로 금방 다시 돌아와요. 특히 올해 2월에 비만약 시장에서 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벨기 퇴출되는 거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벨빗이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아서 2015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잘 사용하던 약이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올해 2월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이 돼서 처방도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약들도 다 회수가 됐어요. 물론 이 약은 당시에는 엄청 좋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약의 원리 중에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벨빅이라는 약은 심혈관계에 문제가 없이 안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처방이 되었던 약인데 이 약이 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나온 거죠. 노인분들에게 써도 안전할 만큼 괜찮은 약이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쓸 수 있는 이제 비만 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쓸 수 있는 약은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4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 4가지도 완전히 안정성이 입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하다고 하지만 언제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드릴 4가지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부작용과 효과를 잘 알아보신 뒤에 정말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시면 복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운동과 식이 조절로 살을 빼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제니칼입니다. 성분명으로는 올리스텝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지방이 흡수가 안 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흡수가 안 되고 다 그대로 배출되면 정말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근데 이 올리스텝이라는 약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있는 지방분해 효소가 작용을 못하게 해서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다 변으로 나가게 하는 약이에요. 지방변이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약의 단점이기도 해요. 냄새가 많이 나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냄새만 고약하면 화장실에서 냄새는 아무도 못 맡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지방변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조금씩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기를 꼈는데 변이 나오고 맞아요. 찌르는 거군요. 네, 냄새까지 심하니까 이 약을 사용을 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지방을 많이 먹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지방 섭취량이 서양보다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으실 수도 있어요. 식습관에 따라서 약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휴시미아입니다. 휴시미아 얘기를 하기 전에 펜터민이라는 성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네. 하면 정신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펜터민이라는 요 성분 때문이에요. 이 펜터민이라는 성분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긴장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입도 타고 네. 잠도 안 오고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디에타민으로 알려진 약이죠. 그 눈사람이나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긴. 맞아요. 이 약이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먹어도 바로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고 식욕이 억제되고 하지만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3개월 정도 이상은 처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약을 끊을 때도 갑자기 끊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자살 충동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끊을 때도 굉장히 천천히 끊어야 되고 단기간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걸 이제 진료실에서 처방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간혹 이 약을 안 먹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체중 감량 목표는 달성했는데도 약 끊기를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증상은 이 약의 작용 원리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도 빨리 뛰고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욕도 없어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식욕은 없지만 이 약을 끊으시면은 각성이 안 되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거죠. 퓨시미아라는 약은 펜터민의 함량은 줄이고 토피라메이트라는 항전간제를 추가를 해서 만든 약이에요. 뇌전증의 경련 같은 데 쓰는 약이었던 거죠? 맞아요. 원래는 토피라메이트가 경련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쓰던 약이었는데 식욕 억제에 효과도 있어서 두 성분을 합쳐서 식욕 억제제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펜터민의 양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올해 1월부터 국내에도 시판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약이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다양한 약들 중에서 같은 기간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높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아무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이 좋기만 할 수는 없겠죠. 큐시미아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텐데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퓨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가 합쳐진 거예요.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손발 저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얼굴도 저릴 수도 있고 이게 뇌전증에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걸 끊으면 갑자기 경련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합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녹내장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사용 중에 시야 이상이나 눈에 이상이 느껴지신다 하면은 바로 처방해 주셨던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콘트라브입니다. 이 약은 날트렉손과 부프로피온이 합쳐져서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날트렉손은 알코올 중독 치료제고 부프로피온은 금연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쓰이는 거예요. 네, 이 약은 식탐 자체를 중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식탐을 줄일 수 있게 만든 약이에요. 조절되지 않는 충동이나 갈망을 이제 조절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약은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분, 그리고 밤에 폭식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으시죠. 그리고 금연하면은 살찌잖아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식탐이 생기는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시면서 살이 찌시는 분들한테도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으실 수 있는 약이에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군요. 그죠. 금연에 도움이 되면서 살도 빠지고. 맞아요. 그럼 이런 약에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약은 아무래도 드실 때 구역이나 구토감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향정신성 약품이에요. 정신과 쪽에 치료에 사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증량을 할 때도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증량을 하고 끊을 때도 천천히 끊으셔야 다른 부작용이 없으십니다. 꼭 의사의 상담 하에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삭센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들은 먹는 약이었어요. 근데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피와 지방 쪽에 찌르는 약이에요. 인슐린 주사 놓는 방법이랑 같은 방법이죠? 네, 맞아요. 사실 이 약이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이 되다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이 약이 비만 치료제로 변신을 하게 됐어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앞서 말씀드린 향정신성 약품들과는 살짝 달라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밥을 먹게 되면 GLP-1이라는 물질이 장에서 나와서 이게 인슐린을 조절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과 비슷하게 생긴 리라글루타이드라는 물질이 삭센다예요.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GLP-1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리라글루타이드는 뇌에 작용해서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위장관에도 작용을 해서 소화를 좀 더 천천히 되도록 만들어서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음식을 충분히 먹은 상태이니까 더 먹을 필요가 없어라는 신호를 뇌한테 보내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이 약은 앞서 말씀드린 향정신성 약품들과 조금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약을 맞게 되면 위장관계의 운동이 좀 느려져요. 토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의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맞으시는 분이 용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내려서 맞으실 수도 있어요. 요 약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벨빅 같은 경우도 처음엔 안전한 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퇴출된 것처럼 아직까지 장기간 부작용이 발표된 적은 없으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처방받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약을 타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 입증이 되기는 했지만 그 연구 기간 자체도 56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4개월인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이요법이랑 운동입니다. 요 두 개로 살을 빼는 것이 힘든 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의 도움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약의 도움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숙제 같은 일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약물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잘 모르고 그냥 마법의 약같이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약을 쓰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의료진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외에도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